북한의 종교 탄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와 도청 등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우리 주변 선한 소식을 주제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년 사역단체 복음한국이 랜선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와 도청 등으로 통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이 최근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담은 북한 인권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에는 종교 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19년 탈북한 A씨는 2018년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탈북한 B씨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탄압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여 동안 북한 지하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K 목사는 최근에 도청이 강화돼 은어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3년 전부터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은어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도청을 하다가 이 종교적인 말이 나오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요. 잡혀가지고 돈 다 뺏기고 막 감옥 가고. 북한 헌법 제68조에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부속 조항을 둬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헌법 조항을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체제 불안에 대한 우려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인권 침해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 정부에게도 알리고 북한 정권에게도 알리고 우리 국민에게도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기독교인은 적게는 6만 명에서 많게는 12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만 명이 신앙활동으로 체포돼 노동교화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실태를 알리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도 거리를 두게 되는 요즘 어쩌다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 덕분에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굿티비와 사단법인 굿미디어는 우리 주변의 선한 소식을 발굴해 알리고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굿티비가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2021 굿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굿티비와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에 알리고 싶은 선한 이야기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소식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숨은 선행을 찾아서라는 주제에 맞춰 선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선한 사람과 선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여 희망자들은 주제와 관련해 굿티비 프로그램 시청 소감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도 출품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영상과 사진, 그림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추가된 에세이와 내레이션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5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은 굿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굿티비 채용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이달 말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굿티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사역단체 복음한국은 랜선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사역단체 복음한국이 청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랜선 청년 캠프 라스트핏 가스펠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년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 청년사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복음한국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마다 청년 캠프를 열며 청년 세대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열린 캠프에선 7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기독 유튜버 K가 찬양 인도를 맡아 은혜를 더했으며 디자인으로 예배하는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남편의 아픔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을 신앙으로 회복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던 감사인데 갑자기 제가 저의 원초적인 것들까지 다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이게 값없이 주어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캠프에는 복음한국 운영위원장인 규런평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가 특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길 교수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픔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이날 캠프에는 서울 온누리교회 등 14개 교회 청년부와 9개 청년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복음한국은 청년 세대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가 2019년 공연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작품인 무적의 삼총사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그려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해결하는 새 친구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연은 오는 22일까지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가 차기 사무총장의 김보연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3일 회의를 통해 사무총장 6인의 후보 중 김보연 목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는 9월 총회에서 인준받은 뒤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보연 목사는 한국기독공고에서 21년간 재직하고 영국 선교사로 파송돼 브리스톨 한인교회를 담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1년이 지난 현재 심각한 경제난으로 아동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레바논 전체 인구 680만 명 중 약 절반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중 100만 명이 아동입니다. 월드비전은 국제사회가 레바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교교육 훈련을 돕는 미션 파트너스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 집중과정이 오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퍼스펙티브스 훈련은 성경과 역사, 문화 등 총 4가지 관점을 통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13주 과정을 거쳐 온라인 강의와 줌 소모임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교훈련 집중과정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등 단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3위의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 배구의 4강 진출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입니다. 남자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는 3m 스프링보드 4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우하람은 오는 6일 남자 플랫폼 10m에도 출전해 도전을 이어갑니다.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적절한 훈련과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봤다며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2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500명 넘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닷새 만에 다시 1,700명을 넘긴 겁니다. 전파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데 이어 델타 플러스 확진자도 2명 나왔습니다.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돌파 감염 사례여서 방역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1년 새 전국 호프집과 노래방이 수천 곳 줄었습니다. 반면 카페와 편의점 창업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4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의 호프집 등록은 전년보다 3,636곳 줄어든 27,840곳입니다. 영업 타격이 큰 노래방도 1년 새 1,554곳 감소했습니다. 커피 음료점 등록업체는 76,321곳으로 16.8% 늘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알려진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 1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425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의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내 시설 이용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미국에서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초중고교가 개학하고 주요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는 9월 13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시 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가 대홍수 피해 복구에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3일 홍수 피해 지역인 아헨 인근 슈톨베르크를 방문해 라인란트 팔츠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피해 복구와 재건에 한화로 약 8조 1,900억 원 이상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선 지난달 14일에서 15일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1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44년 만에 서민들의 주식인 빵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빵값은 지난 20-30년간 변함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번 빵값 인상안은 이집트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며 남북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인권 탄압입니다. 북한이 변화되도록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